안녕하십니까. 휴일인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초이스병원 원장 최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오면서 여러분 가장 잘 알고 있는 디스크 치료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완치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점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영화도 나오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보시면 디스크는 어떤 질환일까요? 주로 신경외과에서 하는 신경질환일까요? 아니면 정형외과에서 진료해야 되는 관절 질환일까요? 사실은 이 디스크라는 것은 뭐냐면 물렁뼈 질환이죠. 그래서 무릎에 있는 물렁뼈나 허리에 있는 물렁뼈나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신경질환이 아닌 관절 질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디스크는 여러분이 아시는 신경외과에서 보는 신경질환이 아닙니다. 정형외과에서 봐야 되는 관절 질환이고요. 물론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도 볼 수 있는데 원조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원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그 디스크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디스크는 되게 퇴행성 변화라고 해서 나이가 드시면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현재 치료의 목표는 이렇게 상태를 호전시키는 뿐만 아니라 퇴행성 변화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완치라는 개념은 잘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이게 보면 가운데 있는 게 물렁뼈 추간판입니다.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섬유류인이라고 하는 이런 힘줄들이 있고요. 이 보시면 이렇게 터져서 안에 있는 수액이 삐져나가는 것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압박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시겠죠. 이게 디스크입니다. 다음. 그리고 디스크는 이제 변화가 올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서 여러 개 크릭이 됩니다.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보면 섬유륜이 파열됐을 때 흉터를 남기고 이렇게 완치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원래대로 되질 않고 약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자꾸 생기다 보면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압력이 올라가면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스크가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손상이 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보겠습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되면 여기에 이제 스프링 역할을 잘 못하게 됩니다. 클릭해주시죠.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흔들리죠. 이게 이제 만성으로 들어가는 길이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왔을 때는 이렇게 정상 디스크가 돼야 될 텐데 금방같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뼈 조각이 좀 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디스크가 이렇게 수분이 빠져서 내려앉게 되죠. 이걸 퇴행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의 통증의 원인을 보면 이게 되게 척추가 불안정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외상에 의해서 이 척추뼈가 정상 비율을 이루지 못하고 뼈가 앞으로 흔들리면서 척추 관절염이 생기기 때문에 허리 관절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다 어르신들이 허리 통증이 오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일까요? 지금 이 답은요,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는 엄밀하게 보면 아닙니다. 다리가 아파야 디스크예요. 그걸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부모님들, 아버님들이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라는 것은 관절 질환이지 신경 질환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디스크들은 대개 다 다리가 아픈 디스크들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그 디스크가 엄밀하게 말하면 디스크라기보다는 허리 관절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니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척추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가 터졌을 때 오는 통증,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많이 오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가 심할 때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오는 경우를 마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마미라는 것은 말꼬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왔을 때 오는 통증들을 봅니다. 지금 보면
되게 퇴행성 디스크하고 척추 관절염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통증의 증상들은 무릎 이하로는 증상이 오질 않습니다. 주로 엉치, 그다음에 심하면 대퇴부 쪽으로만 통증이 오는 것이지 디스크하고는 좀 틀리죠. 이건 척추 관절염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나 인대, 근육 등의 문제가 있었을 때 통증은 주로 허리 주변의 근육 통증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말에서 이건 디스크는 아니죠. 척추 관절에 의한 통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징은 무릎 이하로 방사통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에 의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가 터져 나가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신경에 의한 통증이죠. 그래서 다리가 저릴 때만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좌골신경이 뭔가 좀 보겠습니다. 좌골신경은 이 허리 요추에서 이렇게 쭉 다발로 나가서 허벅지로 가는 신경, 무릎으로 가는 신경, 종아리로 가는 신경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루어진 걸 좌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의 감각 또는 근육 운동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 그냥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좌골신경통이라기보다는 디스크나 그런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였죠. 그러면 좌골신경통의 특징 보면 무릎에서 발까지 이렇게 주로 통증이 오는 겁니다. 허리 통증은 거의 발생되지 않죠. 심한 경우는 근육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많이 오는 협착증은 또 뭘까요? 이것은 디스크나 관절들이 나빴을 때 동시에 오는 거죠. 앞에서도 눌리고 뒤에서도 눌려서 척추신경의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걸 말합니다. 이 특징은 걸을 때만 아픕니다. 허리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허리 통증이 있더라도 약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징은 척추관 협착증 특징은 걸을 때만 통증이 관절이 심할 때는 물론 허리 통증도 약간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은 걸을 때만 다리 통증이 오는 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 가시면 뭐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이 가운데가 눌리면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고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이 조그만 틈새가 있는데 이 틈새가 눌리는 것도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말을 써요. 요새 이제 MRI가 도입이 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CT하고 엑스레이밖에 없을 때는 척추관 협착증이란 말, 이 신경 주변이 좁아졌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고요. 추간공 협착증이란 말은 MRI가 개발되면서 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뒤부터 이 추간공 협착증이란 말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요. 엉치와 다리에 방사 통증이 있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통증은 전혀 없고 걸을 때만 아픈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수술을 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응급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갑자기 누를 때는 우리가 소변하고 대변 보는 신경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말총이라고 하는 신경 구조물인데 이건 이제 저희가 말할 때 수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증상은 항문 주변이 얼얼하게 돼요. 그런 증상이 오면서 대변, 소변도 망가지고 다리 감각도 마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이걸 마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이런 디스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이런 후유증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미 증후군이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MRI를 보시면 디스크가 이게 정상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몽땅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이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경우는 마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갑자기 디스크가 많이 쏟아져 나오면 이렇게 다리도 마비가 될 수 있고 대변, 소변 보는 신경이 마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허리 디스크라고 그러면 무조건 허리 통증이 있고 하면 무조건 허리 디스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디스크 말고도 허리가 아픈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은 허리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디스크라고 견인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2주, 3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통증이 계속되실 때는 반드시 척추 디스크 전문의한테 찾아가셔야 돼요.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질환들을 보면 상당히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진료하시는 과목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디스크인지 아닌지 다른 질환에 의한 경우는 아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위궤양이 심해도 허리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콩팥에 염증이 있어도 허리 통증이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물긴 하지만 이 심장에서 다리로 가는 혈관에 대동맥이라고 있는데 대동맥에 풍선같이 부푼 경우 이걸 대동맥류라고 그러는데 이 경우도 디스크하고 똑같이 허리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보면 척수 종양도 있고 이건 다 제가 경험한 걸 이제 여러분이 알기 쉽게끔 본 건데요. 신경에 기형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고관절에 골반에 염증이 있는 경우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던 환자입니다. 52세 여자 환자인데 이때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 MRI가 귀했어요. 귀해서 다른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왔는데 잘 못 걸어요. 그건 이제 왜 그랬냐면 허리 쪽만 MRI를 찍었는데 이건 흉추에 생긴 겁니다. 흉추에 이게 이제 선천적 기형으로 이게 보시면 물혹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물혹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 이건 이제 이것도 이제 수술해서 완치를 시킬 수 있었는데 애꿎은 디스크만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신경에 생긴 종양입니다. 이건 꽤 많습니다. 보시면 신경 초종이라고 해서 신경에 생긴 가지에서 신경세포가 분화돼서 오는데 이 경우 특징은 밤에만 아픕니다. 낮에는 멀쩡해요. 밤에만 아프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낮에는 걸어 다니시거나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통증이 없는데 밤에만 다리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런 신경에 생긴 종양들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응급실에서 속았던 경우인데요. 19살 남자인데 특징적으로 디스크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관절 이게 뼈가 정상적인 뼈인데 반대쪽 보면 이게 까맣게 돼서 이게 결핵성 관절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으로 실려온 경우는 그렇게 디스크라는 것은 워낙 그렇게 심하게 통증이 오는 병이 아닌데 갑자기 젊은 친구들한테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왔을 때는 이런 질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40대나 요새는 이제 30대도 많습니다.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 남자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위혈성 괴사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데 이 뼈가 피순환이 안 돼가지고 뼈가 이렇게 삭아버리는 병들이 있어요. 이것도 디스크하고 증상이 똑같아요. 엉치부터 아프고 심하면 다리 쪽으로 다리 통증도 있고요. 허리 통증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걸 우혈성 괴사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진단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MRI를 찍으셔야지 그때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고요. 대개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시면 대부분의 이런 우혈성 괴사증의 초기 진단들은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이나 50대 남자분들께서 병원에서 계속 물리치료를 하시거나 침치료를 하셨는데도 엉치 쪽 고관절 앞에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있거나 엉치 쪽에 통증이 심하셨는 호전이 안 되신다 그러면 정형외과 병원 가셔서 MRI를 한 번씩 꼭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좌골신경통입니다. 디스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엉치하고 다리가 아픈 경우인데요. 이건 이제 이상근이라고 하는 엉덩이에 보이는 이 작은 근육이 하나 있는 힘줄이 있는데 이 힘줄이 밑으로 이 좌골신경이 내려갑니다. 이게 보이는 게 좌골신경이시거든요. 이게 이상적으로 두꺼워지시거나 아니면 나쁜 자세를 계속 하신 경우는 이 힘줄이 다리를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적인 좌골신경통을 유발시켜요. 증상이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게 신경질환이 아니고 근육질환이시기 때문에 그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진료를 하시면 대개는 이런 증상을 쉽게 진단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디스크 치료 안 받으셔도 되고 간단하게 주사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 물리치료 하시면 되게 호전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걸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히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보시면 특징적으로 다리가 아프신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 체열 검사인데 보시면 여기 파랗죠. 이게 워낙 빨갛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파랗게 보이는 것은 혈관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이건 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증이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다리에 방사통이 오고요.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걸을 때 쭈그리고 앉아서 쉬어야지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일단은 디스크뿐만 아니고 이렇게 동맥경화에 의한 하지 동맥 협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요새 컴퓨터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목 뒤가 땡긴다거나
어깨 쪽도 아프고 어깨 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통증이 방사되는 경우를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디스크는 아닙니다. 되게 이런 디스크라고 호소하시는, 목 디스크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80% 90%는 이렇게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군데군데 뭉쳐있는 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아픈 곳이에요. 이건 디스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디스크하고 감별 진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골절입니다. 이건 이제 넘어지셨거나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CT 검사를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옆구리도 아플 수가 있고 갈비 쪽도 아플 수 있고 등도 아픕니다. 이제 어떤 때는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급심한 통증이 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때는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상 아무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있을 때는 MRI 검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척추에 종양이 이제 암이 퍼져 있을 거나 아니면 또 뼈에 염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죠. 할머니신데요. 이 엑스레이상 보면 요거 하나만 골절된 거 보이는데 한 3년 전에 넘어지셨는데 최근에 다시 아프시다고 오셨어요. 근데 요건 정상이시죠. 뼈는 이제 압박 골절이 이렇게 보이는데 MRI 찍었더니 보시면 엑스레이상은 골절로 보였던 바로 위쪽 엑스레이 정상이지만 이게 골절이 되신 겁니다. 이게 이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요걸 할 게 아니라 이걸 하셔야 통증이 없어지십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반드시 MRI에 의한 검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긴 한데요. 그 여자분들한테 많습니다. 골반내 이렇게 보면 직장입니다. 골반내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도 똑같이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산부인과 가셔도 진단이 안 되시고 일반외과 가셔도 진단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정형외과 선생님 찾아가셔야 이거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이게 꽤 많습니다. 젊은 여자들한테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척추 신경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부어 있죠. 이 경우도 디스크하고 똑같은 증상을 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뼈가 자라가지고 인대가 석회가 돼갔어요. 보시면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꽉 눌려가지고 증상이 심해지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수술하신 환자예요. 이렇게 어떤 수술 하셨는지 지금부터 영화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죠. 지금 보시면 이 뒤에 이렇게 힘줄들이 있고 이게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다 인대들이 돌로 변한 겁니다. 신경 요거밖에 안 남아 있죠. 신경을 전부 다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신경이 이게 MRI에서 신경이 거의 좁아져서 신경이 거의 순환이 안 됩니다.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오므릴 수도 없고요. 손을 빨리 쥐었다 폈다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걸으시라고 그러면 이 보시면 다리를 잘 보세요. 다리가 덜컥거리면서 발을 끄는 현상을 보이시죠. 그래서 슬리퍼도 제대로 끌 수 있는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흔들 하시면서 슬리퍼가 힘에 겨우시니까 슬리퍼를 이렇게 한 몇 발짝 뛰실 때 이렇게 슬리퍼를 벗어버리시죠. 이렇게 힘이 빠지세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은 수술 후 2주 집에 가시기 전에 힘이 굉장히 있으신 것이죠. 이분은 직업이 워낙 서해하시는 분이었어요. 서해하시는 분인데 수저질도 못하시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글씨를 쓰실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이 됩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하시는 어르신입니다. 수술하실 당시 나이는 78살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정상생활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마비가 왔던 손이 수술하시고 나면 이런 경우는 거의 이렇게 글씨도 원래 같이 쓰실 수 있고 보행도 이제 지금 본인 이름 성함 쓰시고 잘 걷는데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허리 디스크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중에서 한 5가지가 되면 디스크라고 봅니다. 먼저 엉치에서부터 일단 다리까지 통증이 있어요. 허리 통증은 아닙니다. 그리고 앉으면 다리가 아파 앉을 수가 없어요. 10분, 20분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발이나 신발을 신을 때 허리를 구부렸을 때 다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세수할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거나 웃거나 할 때 갑자기 다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허리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누운 자리에서 다리를 올렸을 때 엉치와 다리가 굉장히 아플 때 이 중에서 한 5개가 걸리면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죠. 수술하는 경우는 보시면 6주 이상 지속적으로 엉치하고 다리 통증이 심해질 때입니다. 허리 통증은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야간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다리 통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리 신경이 피순환이 안 돼서 마비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걸을 수가 없거나 5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누운 자리에서 통증으로 다리를 들어놓을 수가 없을 때, 정상적 다리를 올렸을 때 아픈 다리 쪽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도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엑스레이를 보시는데요. 엑스레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의사 같으면 엑스레이 한 장 갖고 거의 환자의 70%, 80%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MRI, CT를 찍는 것은 그 검사에 대한 확진을 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일단은 진단은 대개 이 방사선으로 거의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뼈고요. 퇴행성 변화가 심한 디스크가 심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시면 요새는 이런 적외선 체열 검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원리는 몸에서 방출 때는 적외선을 센서가 감지해가지고 이걸 이제 컬러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디스크 환자인데요. 허리도 틀어져 있고 양쪽 다리의 온도 차이가 2도 정도 나고요. 허리 쪽에 통증도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요건 이제 디스크라고 간단하게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T가 주로 보이는데 요새는 CT를 잘 찍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CT가 유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T의 경우는 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퇴행성 척추 관절염 같이 골성 변화를 동반하는 질환의 진단에는 MRI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방사선을 굉장히 많이 쬐죠. 그리고 디스크나 근육, 신경 등의 진단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MRI가 개발됐는데요. 이 MRI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하고 신경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디스크가 이런 모양으로 터졌구나. 이 신경은 이렇게 보이시고요. 이제 또 하나는 CT에서는 안 보이는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상면 촬영이라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는 거죠.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이제 물렁뼈가 튀어나왔을 때 이 정도 튀어나왔구나 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뼈, 신경, 디스크, 연부 조직, 근육 등에 이상이 있을 때 그걸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경 근육 검사를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집에 불이 안 들어왔을 때 이게 발전소에서 문제인지 아니면 송전탑의 문제인지 전선 자체의 불량인지 보는 검사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드가 뽑힌 경우도 있고 전선줄이 나쁜 경우도 있고 전부 다 이게 불량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신경 근육 전도 검사라는 것은 이게 플러그가 빠졌는지 아니면 전선이 이게 차단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구 담화에 수명은 닿았는지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를 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이게 이용되는 경우는 골다공증 환자분의 경우 암의 전신 전이인지 혹시 단순한 압박골절인지 보는 검사입니다. 이것도 클릭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이상 부위에 있는 곳에 집결이 됩니다. 이렇게 한 곳에 뭉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뭉쳐 있는 양상을 보고 이게 단순한 압박골절인지 혹은 다른 이제 암이나 그런 것들이 퍼져가지고 온 건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치료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운동 방법, 약물 치료 방법, 물리 치료 방법.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디스크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치료요법 있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 병원이나 기존의 척추 전문 병원을 가시면 이 메덱스라고 하는 기계들을 거의 다 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신체 통증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가지고 통증을 줄여주고요.
디스크가 약해졌을 때 오는 척추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 이소연 씨가 무중력 상태로 올라갔더니 키가 3cm 커졌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디스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요새는 이렇게 무중력 척추 디스크 감압 치료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낮아졌던 디스크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감압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압력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쉽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걸 감압 치료라고 합니다. 보면 감압 치료 역사는 3000년 전부터 계속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부터 여러 종류의 이런 감압 치료기들이 개발이 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압술의 치료 효과를 보시면 일단 장비를 써서 디스크 내의 압력을 낮춰주면 양력 25mm가 음력으로 150 정도로 한 17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압술의 치료 효과라고 그러고요. 이제 치료 효과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척추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탈출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귀시켜서 손상된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직선형들 옛날 방식들 기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파인매드라고 하는 장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3년 전에 도입했던 IDD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다 직선형입니다. 눕혀서 그냥 당기는. 그다음에 DRX 9000이라고 하는 방법. 이게 다 일직선입니다. 보니까 다 그냥 환자를 이런 상자 안에 가둬서 그걸 그냥 단순하게 당기는 감압 치료만 하는 장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직선형 감압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은 회전 운동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보면 척추 회전 운동이라는 것은 척추 디스크가 잘 다치기도 하지만 이 회전 운동을 잘 시켜줘야 척추 디스크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척추 회전 때 이렇게 보시면 움직이는 돌리는 때 가장 척추 디스크 손상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로봇형 척추 디스크 교정 치료기는 어떤 원리에서 의해서 되냐면 일단 단순하게 눕혀놓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돌렸다든지 오른쪽으로 돌린 자세에서 디스크가 파열이 됐으면 그 자세 상태에서 감압 치료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월딘 됐던 자세 속에서 감압 치료를 해줘야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 도입된 이 로봇형 척추 디스크 교정기는 척추 자세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허리를 구부릴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굽힐 수도 있고 한 상태에서 감압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단순하게 누워서 했던 감압 치료하고는 치료 효과가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다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를 회전시킨 상태에서 감압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정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보면 모든 게 거의 다 됩니다. 되게 20회 정도가 기본 세션으로 되어 있고요. 4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척추뼈가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환자들, 골절 환자, 임산부나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이 허리뼈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또 적응증이 되지 않겠습니다. 장점은 물론 수술하지 않는답니다. 통증이 없고요. 특별히 회복기간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도중에 직장생활이나 스포츠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 척추 디스크 교정치료를 잘 받으시면 이렇게 허리가 통증에서 멀어지실 수 있습니다. 약물요법도 여러분이 아시던 것 같이 중독성이 많죠. 장기간 복용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랄지 수술이 필요 없을 경우에 주로 하는데 약 한 4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리에다 주사를 맞으시면 이 약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빨갛게 보였던 염증 부위를 이렇게 소염작용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특수 기계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허리에다 크게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다리 통증이 안 가시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신경을 직접 찾아가지고 이렇게 치료해주는 신경가지 주사 치료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리 수술하시고 나서 다리가 통증이 있을 때도 요새는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새 최소 침습, 최소 상처 수술법이라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병원에서 선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술 상처가 적은 수술법이다. 합병증이나 수술 후유증이 적은 수술법이다. 수술의 재활이 빠른 수술 방법이다. 많은 수술 동경과 특수 장비가 필요한 수술 방법이다. 최소 상처 수술법이라는 이 네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상처도 적고 후유증도 적은 수술법이지만 의사가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이 뭐 2, 3년짜리 정도 경험 가지고는 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작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것들을 썼는데 열이 나기 때문에 합병증도 많고 염증도 자주 생겼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미세 바늘을 도입해가지고 간단하게 5분, 10분 정도면 심하지 않는 디스크는 거의 치료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미세 바늘이 보이시죠? 간단하게 전신마취 걸지 않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수술 장면인데요. 보시면 이런 미세한 바늘들이 들어갑니다. 전신마취 전혀 걸지 않고요. 피부만 마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 맞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끝에서 톱니 같은 작은 톱니 바늘이 들어가가지고 이 디스크를 뽑아내는 겁니다. 흉터도 전혀 없죠. 안전합니다. 단점은 이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이것도 제가 이 수술법에 대해서도 2004년도 정형외과 척추학회에서 연수 강좌에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내시경 수술법이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여러분이 아시는 레이저 수술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세 내시경을 이용해서 터진 디스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찾습니다. 아까 보셨던 미세 바늘보다는 조금 더 굵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심한 경우죠. 눈으로 직접 보면서 터진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거의 90% 이상 성공률 보입니다. 여기 신경 보이시죠? 이게 신경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레이저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레이저를 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죠. 150만 원이 250만 원, 300만 원 올라갑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92년도부터 10년 동안 경험을 2004년도 아시아 태평양 미세 척추 수술 학교에서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습니다. 입원 기간이 짧고요. 전신 마취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은 성공률이 거의 한 95% 됩니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수술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5분에 수술하고 바로 퇴원한다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 대신 레이저 대신에 우리 이제 저주파 기기를 열이 나지 않는 저주파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경우는 초기 디스크만 치료할 수 있지 모든 디스크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실제 수술 환자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또 그 여러 척추 전문병원 가시면 다 현미경 레이저 수술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기존에 하던 방법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에 레이저를 하나 빵 쏘면서 수술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미경 레이저 수술은 사실은 보험이 100% 되는 수술이에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비용이 낮은 수술이에요. 비용이 비싼 이유는 레이저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은 레이저 안 씁니다. 그게 정형외과 의사들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이제 뼈를 드러내고 이렇게 신경을 젖히고 하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술은 현미경을 보고 하지만 일단 이렇게 열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피도 많이 날 수 있고 신경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잘라내는 수술이죠. 여기 보시면 뼈가 잘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서는 이걸 이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세 내시경 이제 수술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오픈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현미경 대신에 이렇게 작은 미세 내시경을 이용해서 현미경을 보고 오픈해서 하는 수술하고 똑같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피 전혀 나질 않습니다. 디스크만 안전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도 나지 않죠. 그리고 눈으로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다칠 위험이 거의 없고요. 회복도 빠르고 피가 찰 위험이 없죠. 그래서 바로 움직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술 특징은 전신 마취를 안 걸고 부분 마취로 수술합니다. 그래서 미세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제거 수술은 기존 수술보다 완치율도 높고요. 국소 마취로 수술이 가능하고 레이저 수술보다 훨씬 안전하고 적은 수술 방법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발달한 최소 상처 수술법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나사목 고정 인조 디스크 넣는 방법을 다 유압술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전방 유압술, 후방 유압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배를 열고 수술하는 것을 전방유압술, 등을 째고 수술하는 것을 후방유압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했던 수술인데 지금도 이제 여러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뼈를 다 열고 이렇게 나사못을 받고 고정하는 겁니다. 칼자국이 이렇게 크죠. 20cm, 30cm 들어가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척추 분리증, 뼈가 이렇게 분리된 환자들, 그래서 인공 디스크도 집어넣어주고 척추뼈를 넣어서 이렇게 완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다 완치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머니들 보시면 이렇게 척추뼈가 관절이 심해서 이렇게 틀어지고 꼬부랑 할머니 허리도 이렇게 척추뼈 기기를 써서 거의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개발한 한국형 인조 디스크인데요. 그동안 이제 디스크들은 다 외국에서 개발된 거였지만 제가 이것은 이제 특허를 가지고 한국인 체형에 가장 맞게끔 개발된 겁니다. 보시면 측만증에서도 허리가 완전히 틀어진 허리들도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령 있는 경우도 이렇게 완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도 쉽고 굉장히 아이디어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담배 피시는 거하고 디스크 발생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계가 있어요. 네. 왜 그러는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그 유명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레이저로 수술 받으셨어요. 수술을 받고 수술 받기 직전 사진입니다. 보면 디스크가 몽땅 터져서 레이저로 수술 받으셨어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시는 분이에요. 2년 후에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왜 그러냐면 담배를 많이 피시면 디스크를 재생시키는 영양분이 가지를 못해요. 혈액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셨어요. 인조 디스크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년 동안 담배를 피셨던 분들 두 마디에서 아주 디스크가 다 터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담배를 많이 피시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이 굉장히 많고 디스크에서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칼을 많이 대는 수술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칼을 너무 많이 대는 수술도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개발을 한 게 요새는 간단한 디스크 수술하고 똑같이 3cm, 4cm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수술법은 10cm 이상이지만 3cm, 4cm 수혈도 전혀 하지 않죠. 그다음에 직장 복귀도 1개월 미만이죠. 입원 기간도 1 내지 2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 디스크 치환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렇게 유압술에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후방에서 간단하게 고정하는 수술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후방 조정 기구.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3, 4년 전에 개발된 기구들입니다. 유압술이 아니고 그냥 다이나믹 스테빌레이션에서 안정화만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건데요. 형상 기억학감으로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찬물에서는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정상 체온이 왔을 때 이렇게 펴지는 그런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겁니다. 수술 전 엑스레이, 수술 후 수술 전 MRI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정하지 않고 고정술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간단한 보조 스크류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 파랗게 보이시는 거 이게. 그래서 장점은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형상 기억학을 이용한 순수 토종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개발됐고요. 외국의 로열티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가장 적게 째고 할 수 있고 가장 후유증이 적은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제보다 외제 수술할 경우는 이렇게 이완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 것은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당부를 드릴 것은 수술 방법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지만 수술 의사의 선택은 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최소 상처 수술 전문이라는 인증서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시고 수술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